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느끼는 가장 큰 불만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두 학부모가 댓글 달아놓은 것들을 잠깐 읽어보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왜 언론사들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 왜 선생들이 왜 이렇게 학생부 기록을 잘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도 존재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러니까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다수의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매번 뭐 그쪽 기사를 비판하기보다 내 기사 쓰기 바쁘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보들로 하여금 우리 학부모들이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것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또는 다루는 기사가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유튜브 할 때 보면 다수는 역시 매우 사실인 것도 있고요. 또는 너무 적나라한 것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서 얘기했듯이 그것은 그 말을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정말 만 건 중에 한 건이 있는 경우는 늘 존재하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그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것이 다수일 것이라고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어찌됐건,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생기부 창체 진로 활동 기록 이렇게 완성하세요라고 하는 거에 댓글 다루신 한 학부모님의 글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으련만, 아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강의를 들으니 깜깜한 밤에 등대를 발견한 것 마냥 무척 반갑고 고맙습니다. 활동도 활동이지만 기재되고 기입되는 부분까지 챙겨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었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대다수에 맞을 겁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면 선생님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기록해 주겠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가 활동하는 것까지를 챙기게 되는 거지, 기록까지 챙기는 건 그건 교사의 몫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이 아이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까지도 챙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안에 몇 단계가 있는 거죠. 아이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건지는 예를 들어 숙제를 잘해가냐 수행평가를 잘해가냐 이 정도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학교 생활에 그것을 생각하면 해볼수록 이렇게 제가 말한 건 이렇게 짧은 시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진짜로 내가 교사라면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잘 써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수업에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서
내가 야 얘들아 조용히 해 그리고 수업할게. 근데 수업이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이 아이는 나한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게 교사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낮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비결은 바로 이 수업 안에 있는 요때부터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사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르시고 계신다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까지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사들 중에는 내 수업해야 되는데 너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도 분위기상 실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교사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방식의 어떤 소통이 이 안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도 집안이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누고 또는 아이가 어떻게 대화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 서로 간에 불만이 없이 화목하게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아이는 내가 말 안 하지 않아도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서 독서를 하고 뭐 이런 걸 원하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오고 또 집에 오면 매우 밝은 모습으로 웃고 뭐 이런 것들. 또 엄마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라는 거죠. 실제로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이 학부모처럼 활동도 활동이지만 기재되고 기입되는 부분까지 챙겨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네요 라고 했었네요 라고 하는 거에 살짝 정말 이 말씀이 맞고 또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챙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런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꼼꼼히 찬찬히 챙길 수 있는 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만큼 함께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요때는 생기부 창체 진로활동 기록 이렇게 완성하세요라고 했던 거가 그런 내용처럼 다른 창체 활동 시간에도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로 활동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서를 썼다 안 썼다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호기심, 학생이 어디서부터 호기심이 찾아왔는지를 할래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상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도 뭐 쓸데없이 막 얘기할 때도 있고 또는 어쨌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어쨌든 내가 좀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간다는 거죠. 어른과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에게는 질문하지 못한 것들을 엄마에게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 역시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는 모르니까 또는 아빠는 모르니까 별것도 도움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물론 정말로 혼자서 뭐든지 다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 내 아이는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그 단계까지 안 갔다는 것은. 그렇게 가서 혼자라도 준비 잘하는 아이는 매우 똘똘한 아이입니다. 뭐 성적을 떠나서 매우 똘똘한 아이인 거 분명하죠. 다만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아이는 매우 안 좋은 학생인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모른다고 엄마 아빠는 모르니까 나만 한다고? 그게 안 돼요. 모든 수업에도 똑같이 행동할 거 아니에요. 모든 수업에도 얘는 모르니까 나만 아는 거니까 나만 해야 돼. 이런 아이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하고 자꾸 모르는 아이도 이끌어 주도록 해라는 말이니까, 설령 엄마 아빠가 잘 모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럼 여태까지 그게 안 되어 있었다 또는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학교 생활에서도 학교 모둠 수업이나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바쁜 시간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뭐 지 맘대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한 몇 분 또 지나간 것 같아서 다른 학부모과까지 또 읽으면 시간이 더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것만 읽으면서 결국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이제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장 크게 느끼는 불만사항이 뭐냐면 이것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학생부 기록 이렇게 하세요. 또는 아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해 줘야 됩니다. 아이의 역량을 이렇게 평가해 줘야 됩니다. 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선생님도 이제 이게 수업이란다.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 시간에는 뭐 어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저에게 보여주고 이 아이를 어떤 상태니까 뭐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한 건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라든지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꼭 나오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질문 하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록해주고 싶어도 기록해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을 꼭 듣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때마다도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뭐 연수를 하든 뭔가를 해줘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가 느끼는, 예를 들어 모든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내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10분이 계신데 그 중에 8분은 7분은 야,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3분 정도는 야 그거 준비하면 뭐하냐 아우 수능으로 가 그 준비해도 되겠냐 그거 야 우리 학교는 그런데 잘 못 가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이가 좌절을 하게 되죠. 근데 아이는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말 안 해줬잖아요. 이 선생만 어찌됐건 우리 학교는 안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매우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준비를 안 해버리는 또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 동기부여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 교사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고 기록해주고 싶어도 기록해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학생이 없다. 이게 가장 마음 아프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학교 생활을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냐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하고 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말 뜻은 알죠.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에 대해서 한번 자녀와 뭐 엄마 아빠 다 좋습니다. 또는 뭐 저 밑에 동생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야 그게 어떻게 하면 충실히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럴 거 아니야. 숙제 잘하는 거, 수업 잘 듣는 거, 안 떠드는 거, 그죠? 또는 뭐 안 자는 거,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서울대는 누가 가 그럼? 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자고. 다 거기에 지금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3명이 했든 4명이 얘기한 부분들이 다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서 그래 나는 이거 다 준비를 잘했어. 그럼 서울대 가는 애들은 어떻게 가? 다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남들이 안 했던 거 한 가지를 더 해가야 되는 거죠. 더 좋은 대학 가려면 하나씩 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씩이 독서이기도 하고
또 그 하나가 그 보고서이기도 하고 또는 뭐 소논문 같은 거죠. 또 하나가 영어 원서를 잘 읽는 거고, 또 하나가 어쨌든 이게 대학이 올라갈수록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학교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오겠죠. 그런 활동들이 나오겠죠. 이것을 다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요게 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면 다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요 디테일이 또 있겠죠. 뭐가 요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 그거 끝도 없잖아. 사실 공부는 끝이 없죠. 그쵸? 수능 내가 만점 맞고 싶다고 해서 맡아지는 게 아니죠. 내가 하루에 24시간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26시간씩은 공부해야, 또는 25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24시간이라고? 물리적인 시간은? 어떻게 25시간이 되지? 그러려고 하면 가치를 투입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25시간도 될 수 있고 26시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같은 더 디테일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매우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고3들은 뭐 시험이 끝났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이제 시험을 막 치기도 하고, 아니 뭐 또는 뭐 1주나 2주 뒤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있을 거예요. 여러 형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로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성적만 다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성적이 남아있죠. 그죠? 학교생활 기록의 기록이요. 그게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적 1학년 1학기의 중간 기말, 2학기의 중간 기말을 끝내고 나서도 더 중요한 학생부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성적보다 더 중요한 학생부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이것까지 챙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 다 끝났고 내가 엊그저께부터 방송을 들어서 나 이제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이라도 뭐 하나 있으면 더 조금이라도 더 해가는 거, 왜 막판에 더 하면 기억이 더 많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같은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로 그런 학생을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야, 이제 내일 방학이다. 그런데 방학기에 남들은 다 집에 가기 바빠 죽겠는데, 또는 야, 이제 해방이다. 나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떤 한 애가 딱 하니 저 보고서 써 선생님 땀 삐질삐질 흘려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땀 삐질삐질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이 겨울에 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 게 학교다. 그리고 그게 교사다. 그리고 그게 가르치는 교사의 보람이다 라는 거죠. 그 보람을 느껴주게 하는 그 학생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최고인 거죠. 그런 거죠. 자기의 교사의 사명을 완성시켜주는 아이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부, 물론 그 중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툭하니 말 던지고 많은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나의 노력만큼은 포기하지 말라. 그 선생이 원래 마음은 뜨거운 사람이지만 겉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성격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 그 학교 생활에 그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말씀을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